혹시 감자를 잘못 드시고 의식을 잃을 뻔한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면서 온몸이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충격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하는데 식탁에 맛있는 감자 요리가 올라왔습니다. 포슬포슬 잘 익은 감자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급기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면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감자를 건강식품으로만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포만감도 커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감자를 잘못 먹으면 단순히 배탈이 나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자를 이렇게 드시면 장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주변에 감자를 자주 드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아마 그분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싹이 났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서 제가 2번, 3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감자에 싹이 나거나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솔라닌은 소량만 섭취해도 구토, 설사, 복통을 유발하고 심하면 신경마비,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에이, 설마 감자 좀 먹었다고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감자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저의 구독자 중 한 분은 지난달 싹이 난 감자로 만든 감자전을 먹고 온몸에 마비 증세가 와서 큰 고통을 겪었다는 사연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위세처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솔라닌은 열에 강해서 삶거나 튀겨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섭씨 170도 이상 고온에서 조리해야 겨우 일부가 파괴될 뿐입니다. 싹만 도려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싹이 난 감자는 이미 전체에 솔라닌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싹 주변이나 초록색을 띠는 부분에 솔라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생명보다 아까운 것은 없습니다. 단돈 몇백 원, 몇천 원을 아끼려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번째,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 것을 조심하세요. 이 조합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감자와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칼륨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과다한 칼륨은 혈액 내 칼륨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 무력감, 피로감, 감각 이상 등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 심장 박동에 이상을 일으켜 부정맥, 심지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비 증세가 바로 이런 고칼륨 혈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나는 운동하고 나서 감자랑 바나나 스무디 자주 먹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세요. 물론 건강한 성인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 수준의 칼륨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평소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칼륨 배출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 그리고 고령자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감자의 경우 삶아서 물에 담가두거나 2번 삶는 방식으로 칼륨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번째, 감자를 너무 높은 온도로 튀기지 마세요. 감자튀김, 감자칩 정말 맛있죠? 영화관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자를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감자 속에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과 당 성분이 반응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물론 적은 양을 섭취한다고 해서 바로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경계 손상, 생식 기능 이상, 그리고 다양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감자를 튀길 때는 황금빛이 돌 정도로만 살짝 튀기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조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서 감자 요리를 하실 때는 너무 바삭하게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시더라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튀김 요리보다는 찌거나 삶은 감자를 으깨서 샐러드를 만들거나 담백하게 구워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감자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혈당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감자는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큼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물론 복합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서는 쌀밥과 함께 감자를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하며 장기적으로는 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감자 섭취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시 감자를 드신다면 밥의 양을 줄이거나 다른 탄수화물 식품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감자도 올바르게만 섭취하면 건강에 정말 이로운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감자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자 섭취로 인한 걱정 없이 건강하게 감자의 좋은 점만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감자는 적당량을 섭취하세요. 중간 크기 감자 기준 약 150에서 200g을 일주일에 4에서 5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은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감자의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감자 2개를 통째로 먹기보다는 반 개 정도를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감자전 1~2 조각을 간식으로 즐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식사 시에는 다른 채소나 단백질 식품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 샐러드나 감자전처럼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하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식으로 드실 때는 과자 대신 삶은 감자나 찐 감자를 선택하는 현명함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자를 찌거나 삶은 후 냉장 보관해서 드세요. 이 방법은 감자의 저항성 전분을 늘리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자를 찌거나 삶은 후 냉장고에 하룻밤 정도 보관하면 감자 속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여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며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키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생성되는데 이는 장점막 세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똑같은 감자라도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차갑게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워서 드셔도 저항성 전분은 크게 파괴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세 번째, 감자와 좋은 궁합의 식품들을 함께 드세요.
감자는 다른 식품들과 조합했을 때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감자와 우유는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고 우유의 칼슘은 감자의 비타민C 흡수를 돕습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 약하지만 우유의 단백질이 비타민C의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감자와 브로콜리는 항산화 효과를 높여 염증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과 감자의 비타민C, 항산화 물질이 만나면 그 시너지는 더욱 커집니다. 감자와 계란은 뇌 기능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내어 기억력과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과 감자의 포스파티딜세린이 결합하여 뇌신경, 세포 활성화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궁합의 식품들을 함께 섭취하면 감자의 영양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의 풍미도 더해져 더욱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자를 통해 뇌 건강도 챙기세요. 감자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 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을 돕고 손상된 뇌세포를 재생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 향상,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저하될 수 있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자를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식품인 셈이죠. 시험을 앞둔 학생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도 감자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자를 잘못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하고 건강하게 감자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자는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미련 없이 버리세요. 칼륨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 바나나와 감자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자제하세요. 고온 조리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고 냉장 보관을 통해 저항성 전분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좋은 궁합의 식품들과 함께 즐겨 감자의 영양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세요.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바꿔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그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세요. 특히 싹이 난 감자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습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